반갑습니다. 거상 김방덕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작거리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항상 접속하자마자 뭐 살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습관마냥 저작거리를 한 번씩 다 스캔을 하게 됩니다. 돈도 없는데 말이죠. 근데 뭔가 이렇게 오늘은 어떤 아이템들을 사고 팔고 하나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항상 접속하면은 저작거리부터 구경하는 게 일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바로 최무선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비밀 저택으로 들어왔고요. 레벨링은 개량된 거북차 216, 서산대사 211, 내전차 210, 불랑기포 209까지만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들은 제가 모두 구해왔는데 아직까지 제가 재료를 합치질 않아가지고 호리병만 제작 마친 다음에 바로 전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가 필요로 하고요. 박영감을 눌렀을 때 전설절직 눌러서 최무선을 클릭해 주도록 합니다. 영상에는 지금 나오지 않지만 꼭 전직하시기 전에 기존에 합치실 장수들은 경험치를 까신 다음에 전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직하기를 눌렀을 때 보너스 스탯은 딱 500을 받네요. 어차피 적각 셔틀 장수이기 때문에 고민 1도 하지 않고 전직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도령 최무선으로 전직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최무선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화라는 스킬은 이제 최무선이 쓰는 비격 진천래 데미지가 10% 증가하고 집중, 비격 진천래 피해를 입은 대상의 마법 저항력이 1 감소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최무선은 적각 셔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 마스터 그 이후에 포화를 찍어줄 예정인데요. 여기서 저는 기존에 꾸준하게 제천대성을 돌아왔기 때문에 경험치, 책이 쌓여져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최무선에게 10억짜리 2장을 먹여서 바로 200렙까지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200레벨이 달성을 하게 되면 이제 최무선이 버블, 사령 세트를 낄 수 있다 보니까 부족했던 만화 뻥튀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마법력이 4560이 되었고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5일 생명력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집중을 먼저 마스터해 주고 나서 그 이후에 남는 스킬 스탯은 포화를 찍어주면 됩니다. 10까지 바로 찍어보도록 할게요. 저도 원래는 다문 유저였었고 그 전에 이제 현무 서버에서 지국 유저로 활동을 하긴 했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게 없었거든요. 최무선이.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최무선을 영접하는 건 처음이기는 합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어떤 느낌인지 직접 같이 한번 살펴봐야겠죠. 제일 만만한 도둑고양이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번 부대, 2번 부대가 지국과 장가로였었는데 여기에다가 최무선은 3번 추가해주면 좀 좋을 것 같네요. 스킬은 썼었을 때 비교적 넓은 범위와 바로 즉발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는 게임 설정에 들어가서 단축키 비격 진천래를 연사 스킬로 지정해두면 이제 편하게 마음껏 포격을 날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단축키 저장해 주도록 하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1번 부대, 2번 부대, 3번 부대까지 늘어났습니다. 1번 부대, 2번, 3번 부대. 스킬 속도가 엄청 빠르네요. 이러면은 더더욱 만화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부대를 사냥했었을 때 편하겠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200렙을 먼저 경험치 책으로 먹인 다음에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토벌 경험치 책이 좀 부족하시다 라고 한다면 그래도 가급적이면 경험치 책을 180레벨까지는 달성해 주시고 특성을 집중 마스터 해놓은 상태에서 하시면 사냥하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본캐 다문으로 필요한 재료들을 다 수급을 웬만하면 해왔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제작 비용은 10억 언더로 들었는데요. 왜냐면은 오색가루라든지 봉인해서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파밍해서 얻을 수 있는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돈 주고 사야 되는 아이템들은 직접 샀지만 그 이하의 나머지 아이템들은 다 직접 파밍해가지고 구해왔습니다. 근데 이걸 만약 제 돈 주고 다 샀다라고 한다면 과연 얼마 들었을까요? 같이 한번 잠깐만 살펴볼까요? 전기의 구슬이 총 비용이 8억 4,500, 영웅의 영혼석이 6억 9천, 불의 정령석이 1억 6천, 영혼이 봉인된 호리병이 13억 4천, 불의 속성석이 5억 들어서 저희 서버 시세 같은 경우는 35억 3,7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전설 장소 하나를 뽑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한 가지 핵심은 영혼이 봉인된 호리병을 유기전에 검색해 보시면 완제품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번 그냥 말 나온 김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저작거리로 가서 저는 이제 본캐 같은 경우는 유기전을 이용을 하고 있지만 최대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마무리하기 전에 한 번씩 유기전 들려서 그냥 아이템 올려주고 끄곤 하는데요. 호리병을 한 번만 살펴보겠습니다. 영혼이 봉인된 호리병, 만약에 3억 6천이 최소가라고 하더라도 곱하기 4를 하시게 되면 돈도 없지만 4배 클릭해 봅니다. 14억 4천만 원이라는 비용을 발생하게 되는데요. 제가 직접 철길의 호리병, 선조석 다 최저가로 사와가지고 제작을 하시게 되면 여기서 벌써 1억이라는 비용을 조금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웅의 영혼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그때 시세가 자주 바뀌게 되는데요. 오늘은 벌써 450만원, 10만원 떨어지기는 했네요. 저는 제가 애지중지하게 키워오던 도술사까지 영혼석으로 갈갈이 하면서 재료 수급을 했다 보니까 다시 도술사로 올려줘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금방 육성하고 도전 모드 할 때 200렙 이상이면 충분히 클리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과감하게 제거를 해줬고요. 기타 나머지 아이템들도 동일합니다. 전기의 구슬 같은 경우도 총 비용이 8억 4,500만 원이 들긴 하였지만 화염석, 오색가루, 작은 불의 속성석, 전구화 이러한 재료들을 최소가로 램을 항상 잘 살펴보시면서 최소가로 구매하셨다가 직접 제작하시면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애초에 전기의 굿을 완제품으로 파시는 분들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 서버는 지금 전 시리즈만 판매하시는 분 한 분밖에 안 계시고요. 나머지는 다 조각으로만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작은 불의 속성석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지금 이제 단가가 싸기 때문에 이 정도면 좀 나름 싸게 먹힌 것 같아요. 지금은 뭐 110만 원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가 한참 스캔했었을 때는 100만 원에서 105만 원 이렇게 됐었는데 요거조차도 어제 데이터를 뽑아와서 저장해 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거상 재화의 가격을 비교하고 싶으시다면 거타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타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잘 비교하시고 그리고 완제품 사서 바로바로 제작하시면 편리하시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는 돈이 없고 최대한 아낄 거 아끼면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재료를 다 하나하나 구매하셔가지고 통합 제작 들어가시면 다 만드실 수 있거든요. 전기의 굿을 눌러도 되고 나오죠? 그리고 불의 속성석 눌러도 나옵니다. 이렇게 직접 다 불편하더라도 제작하셔서 최대한 비용 아끼셨으면 좋겠고 어느새 저랑 같이 하다 보니까 제 본캐는 245레벨, 지국도 245레벨 달성됐습니다. 이제 250이 머지 않았고 조금 있으면 250 되자마자 도전 모드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도전 모드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남아있는 숙제들이 몇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지국 천왕이 껴줘야 될 지국 천왕부 또 껴주고 도전 모드를 들어가야 저희가 정말 편리하게 공중을 잡을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어차피 이거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신수부 청룡이 있으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신수부 총룡이 없지만 도전 모드를 준비할 때는 제 본캐의 도움을 빌려서 잠깐 신수부 총룡을 떼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무선을 만들었으니까 장수가 벌써 또 3칸이 남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다음 육성 장수로 준비해야 될 게 바로 각성 오행기를 수련서를 통해서 받아줬기 때문에 오행기를 꺼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름길을 타고 난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성 가네샤가 필요하거든요. 아, 여기는 조련스지. 리신으로 이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네샤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일반 장수에서 저희는 가네샤가 보자. 추경입니다. 추경을 만들어서 2차 전직 해주고 가네샤까지 만들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빈자리는 다시 넣어놨었던 내공을 잠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마리가 각성 하누만이에요. 근데 일단은 이 친구들 먼저 레벨링 좀 해놓고 그 다음에 교체해서 작업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전설 장수 만드는 비용 보시니까 생각보다 적지 않으시죠? 이렇게 비용 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비용을 아끼면서 최적화된 상태로 스펙업을 해 나아가야지만 불필요한 과금 요소를 최소화할 수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더 상위 사냥터로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도령 채무선을 뽑았는데 어디 가서 사냥하면 되시냐고요? 네, 다른 데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소금 가서 열심히 돈 벌어야 됩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천왕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까지 세팅하고 나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250레벨 찍고 나서 도전 모드 준비할 것 같고요. 기간제도 저는 벌써 어느덧 흑방을 2주째 다 썼기 때문에 다시 잠시 임시 동안 초보자 진엄의 방어를 이용해서 일반 주박으로 사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지금 바로 강주박을 껴주지 않은 이유는 요번 주는 좀 제가 생각보다 현생이 좀 바쁠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사냥을 많이 할 수 있을 때 이때 다시 강주박을 껴가지고 소금전에서 편리하게 사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잘 따라와 주셨다면 오늘 저처럼 도령 채무선 만드는 것까지 완료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지국천왕부 그 다음에 완제품 강주박 요거까지만 사시게 되면 어느 정도 도전 모드 준비할 기초 준비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제가 첫 번째 지국천왕과의 전설 장수인 채무선을 만들었다라는 안내를 드리고 미친듯이 또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 사냥하지 마시고 채무선 나오셨으면 훨씬 더 이제 소금이 편하실 겁니다. 같이 다시 소금전 고고!